자, 오늘 그러면 뉴스 3부터 들어가 봐야 되겠죠. 네. 일단은 이 뉴스가 결국 나오는 게 네. 러시아와 이란이 반서방 연대로 가는 모양이죠. 뭐 미국에 대한 연대라고 봐야죠. 사실 뭐 물론 이제 반미국 연대. 네, 미국이 이제 주도해서 이제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는 과정에서 푸틴이 잽싸게 이란을 갔는데 이 천연가스 매장량 1등, 2등이 러시아, 이란이래요. 네? 우린 뭐 저기 뭐죠 그 우리하고 밀접한 카타르 같은 데 생각하는데 이란은 워낙 이제 오랫동안 경제적인 봉쇄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매장량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걸 파서 지금 전 세계로 수출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존재감을 좀 덜 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이란이 이제 경제 제재가 끝난다든지 아니면 경제 제재 속에서도 저 반서방의 어떤 연대가 구축이 되면 이란의 천연가스도 굉장히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사우디를 견제하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도 이란과의 핵 협상을 타결시키고 여기서 어떤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던 그래서 이란의 몸값도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서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생긴 새로운 냉전 체제에서 이란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거든요. 사진을 하나 좀 보여주시면요. 아주 대조적인 사진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바이든 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의 주먹악수 그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저 사진이 지금 어제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란 수도죠 테헤란에서 이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 가운데에 섰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은 저기 왜 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이죠. 그 다음에 이제 푸틴인데 주먹악수 정도가 아니라 손을 굳건히 잡는, 그죠? 이란을 중간에 딱 세우고 이렇게 돼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악수만 하러 간 건 아니고요. 푸틴 대통령이 이란을 방문해서 400억 달러, 약 52조 원 규모의 이란 현지의 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서명했다. 세일즈를 하러 간 거죠. 근데 이제 서명을 하고 왔다는 거고 바이든은 서명도 하나도 못 하고 이제 돌아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와 이란의 이런 공동 개발의 협정, 서명 이런 것들은 천연가스 매장의 1, 2위 국가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반서방 에너지 연대의 상징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IRNA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국영 가스 기업이죠. 가스프롬과 이란의 국영 석유회사 NIOC가 공동으로 이란 남부의 8개 지역의 가스전을 개발하기로 이란과 합의를 했다. 그래서 양국 간 협력은 LNG와 가스관 설치, 원유 제품 생산 등을 포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사진이 상징하는 거가 또 한 가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 이 독재자들이거든요. 뭐 그렇죠. 물론 이제 이란은 뭐 이제 정기적인 이제 선출을 하는데 사실 이 선출도 사실 국민들의 총의를 모으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이란은 어쨌든 지도자 그의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독재 전체주의 국가에 가까운 이런 리더십들이 이제 연합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사실은 이런 이제 연대가 반서방 연대 또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적인 그 어떤 선거 제도를 갖고 운영하는 나라들과의 어떤 이 대척점에 쓴 정치 리더십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전반적으로 다시 신냉전의 탈을 쓰고 굉장히 세계 질서를 바꾸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중에 한 사람이 이제 또 시진핑 아닙니까? 어제 어떤 소식이 있었냐면요.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고위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가지고 이 11월에 시진핑의 이제 장기 집권이 공식적으로 이제 선언이 되면은 유럽 연합 국가들의 정상을 대거 베이징으로 초대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물론 이제 외교 당국에서 이거 찌라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사실 확인을 안 해줬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되게 구체적으로 나왔거든요. 홍콩의 가장 유력한 중국 소식통이잖아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여기서 뭐라 그러냐 울라프 숄츠 독일 총리,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중국의 초청을 공식적으로 받았고 초청 수락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은 아마 그 10월에 중국 공산당 24 당대 직후에 아마 이 초청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네. 사실 이제 아까도 이제 에르도안 그 터키의 총리를 비롯해서 푸틴 대통령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굉장히 친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끼리. 근데 왜 친해지는가? 사실 뭐 오늘 우리가 약속하고 뭐 얘기한 것들이 1년 후에도 2년 후에도 혹은 10년 후에도 영속적으로 운영이 될 거다라고 하면 무언가 이 격이 좀 다른데 지금 이런 리더십들이 예를 들면 바이든을 만나가지고 뭘 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바이든은 또 저 대통령 지지율이 또 최저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도 나가면 안 된다라는 여론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11월에 중간선거 끝나고 중간선거에서 진짜 예상대로 참패를 하게 되면 사실 그 파트너로서 인정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물론 이제 민주주의의 절차로 선출된 권력이라는 건 그 다음 정부에서도 그 다음 정부에서도 법안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어떤 절차를 준수한 어떤 명령에 대해서 권위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게 민주주의 어떻게 보면 정통성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굉장히 많이 바뀌죠. 미국도 트럼프 때의 정책 기조가 바이든 때 확 바뀌어버리고 오바마 때 정책 기조가 트럼프 때 확 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이제 경험하기 때문에 이제 국가의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도 신냉전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큰 안목에서 보면 전체주의의 리더십과 민주주의의 리더십 간에 어떤 이격이 나는 것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어떤 전쟁이라든지 또 인플레이션 또 이런 국제 원자재 어떤 이 자원 패권주의 이런 것들을 매개로 해서 훨씬 더 이런 리더십들 간의 이격이 많이 발생하면 이것도 전 세계 경제에는 굉장히 좋지 않게 작용할 수 있다. 어쨌든 푸틴은 대내외적으로 나는 바이든하고 완전히 다른 비즈니스맨이고 내가 뭐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뭐 시들시들하다고 no 그게 아니다. 그런 걸 전 세계적으로 과시하는 그런 미팅을 이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은 참 홍반장처럼 여기저기 열심히 외교를 무서워요. 에르도안 그때 그 나토인가 이게 왜 또 의미가 있냐면 튀르키예는 나토예요. 그렇죠. 네. 나토인데 나토 거기 가가지고 거기 가 있는 거야. EU는 아니지만 나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저거 나토도 우리 동맹국인데 반서방 연대 옆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무대라는 게 얼마나 냉정한 거예요. 거기다가 지난번에 자료 하면 짤로 돌는 것 같은데 그 나토 그 정상회담 하는데 그 이제 그만둔다고 밝힌 그 미국의 영국의 보리스 존슨 앉아 있는데 쓱 지나가면서 어깨를 꽉 누르잖아. 누가 에르도안이? 에르도안이. 그것도 살짝 치는 게 아니라 어깨를 그냥 꽉 누르니까 그 큰 보리스 누구야? 와 막 이렇게. 그게 이런 거 같아 뜻이. 아유, 너 이제 그만둔 사람이잖아. 뭘 이렇게 이런 느낌? 한 분 하면 20년씩은 해야지 그래. 아이고. 네. 자 그러면 반서방이었는데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잘 보면서 저희가 다음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죠. 워렌 버핏 또 옥시덴탈 주식을 샀습니까? 네, 또 추가적으로 지난주에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억 원어치를 추가 매수를 해서 보유 지분을 19.4%까지 끌어올렸다라고 보도가 됐거든요. 계속 사는 겁니다. 네? 왜 사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러분께서 이 주식 투자를 품격 있게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분할 매도를 하는 거다. 이게 뭐 품격이라는 말을 이렇게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물론 이제 워런 버핏의 매수와 우리 개인 투자자의 매수의 단위가 다른데 무슨 워런 버핏처럼 사냐. 근데 이제 워런 버핏처럼 이렇게 뭐 길게 사라는 말씀이 아니라 적어도 만약에 1,000만 원, 2,000만 원의 주식을 산다 하더라도 한 호가에 다 사버리는 이런 거 혹 따라가서 산다는 이런 것만 안 하셔도 되는데 그 전형을 보여주죠. 지속적으로 사죠.
그리고 이제 팔 때도 계속 지속적으로 나눠서 이제 파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SEC에 신고된 벅셔 해더웨이가 갖고 있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총 주식 수가 1억 8,170만 주에 달하고요. 시세로 환산해 보면 우리 돈으로 약 14조 4천억, 그러니까 미화로 110억 달러에 가까운 금액이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8%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100억 달러, 그러니까 14조 1천억 원치의 옥시덴 우선주도 갖고 있고요. 주당 59.62달러에 그 8,390만 주를 매입할 수 있는 신주 인수권까지 갖고 있어요.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 20%를 넘으면은 부분적으로 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순이익을 버크셔 해더웨이 장부에 반영할 수가 있대요. 아, 뭐 기업 인수 비슷하게. 네.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100% 연결을 하는 건 아닌데 네. 그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이익의 일부분을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20%를 넘기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사실 이제 이런 그 버크셔 해더웨이의 에너지주에 대한 이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집중 매수를 어떻게 해석할까? 아까도 이제 사진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뭐 다음 뉴스에도 이제 전쟁 얘기를 합니다만은 전쟁이라든지 이런 반서방 연대의 어떤 그 강화 네. 이런 것들이 사실 국제 에너지 가격을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예전처럼 30-40불대로 내려온다든지 이런 건 없을 거라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급격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 그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한 기후 온난화에 대한 반작용 같은 것들을 굉장히 지금 전쟁에서 힘들고 지금 물가 올라가서 죽겠는데 지금 네. 공기 탓하게 생겼냐 이런 이제 분위기도 잡히잖아요. 네네. 반동의 기간에 들어왔다라는 그런 차관점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가장 큰 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버크셔 해더웨이도 뭔가 대응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전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옥시덴탈이 여기 저 뭐 석유 뽑아서 정유하고 뭐 이런 회사죠? 그렇죠. 원유하고 가스를 이제 생산하는데 그 내막을 더 이제 들여다보면은 이제 저 100% 미국에서 소화하는 업체거든요. 네. 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근데 이제 가스는 사실 미국에서 거의 소비가 안 되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아, 천연가스. 천연가스는. 네. 그 이제 원유가 나오면 그 옆에 또 같이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 가스를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바로 반 러시아 진영이 스크럼이 짜지고 그러면 뭐 푸틴 대통령이 또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도 뭐라 그랬냐면 다시 그 가스 밸브를 열 거다. 그런데 언제 열 거냐? 적시에 열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적시에. 여기 보시면 가스관을 적시에 재가동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노르트 스트림 1에서 작동한 터빈 2대 중 한 대가 추가로 고장이 나서 천연가스 공급량이 현재 절반이 될 것이다. 적시는 누구의 적시냐? 푸틴의 적시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아마 뭐 워런 버핏의 생각 안에는 미국에서 남아도는 천연가스의 대유럽 수출 같은 것들도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 않냐 이런 개선법도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매수에 동기가 될 수 있었겠죠.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 전해드리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뭐 잠잠해지는가 싶었는데 또 확전 분위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러시아 쪽에서는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네. 돈바스 지역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국 국민들이 저쪽 그 우크라이나 쪽에서 공격해서 자꾸 죽고 그런다. 이게 명분이라서 전쟁이 아니고 군사 작전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오고 있었는데 어제 이제 러시아의 라브로프 그 외무장관이죠. 네. 외무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미국이 계속 여기에다가 하이마스 같은 거를 계속 준단 말이에요. 하이마스는 뭐예요? 무기? 다연장포 있잖아요. 네. 왜 로켓 시스템 그 네. 한번 저 이선엽 부장이 한번 얘기했잖아요. 아, 이게 구멍 한 6개인가 그렇죠. 뚫려 있는 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주니까 뭐라고 했냐면 서방이 계속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 준다면 우리의 지리적 목표는 현재보다 훨씬 더 멀리 이동할 수 있다. 돈바스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발언은 사실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전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미국 국방부는 아유 그거 뭐 그냥 하는 얘기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 이런 것들을 계속 지원해주면 우린 전쟁 계속할 거다 이런 이제 얘기를 러시아 외교부 장관이 이제 한 셈이 됐는데 어쨌든 이런 미국과 러시아 간 그리고 서방 간의 어떤 대치 상태는 생각보다 좀 오래 갈 수 있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 이걸 빨리 종결해가지고 러시아가 좋은 건 뭐냐 지리하게 지연전을 하면서 국제유가는 계속 높이고 동시에 이란을 갔다 왔다 하면서 또 중국하고 연대를 하면서 존재감을 극상으로 올릴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겨울이 오면서 뭐 좀 끝나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도 있었는데 이런 움직임은 사실 우리에게 전쟁에 대해서 낙관적인 생각만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어찌 보면 조금 더 지루한 그 전쟁의 연장이 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어갔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어디까지 과연 러시아는 네. 욕심을 내고 있는지 한번 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7월 21일 목요일 아침 뉴스 3은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하고요. 우리 박병창 부장님 또 모셔서 이야기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옵니다. 중동학 개론이 끝난 지 벌써 2개월. 여전히 많은 분들이 꾸준히 시청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중동학 개론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지식을 얻기도 했지만 세상을 이해하는 폭을 더 넓힐 수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는 인남식 교수님의 특강은 사람에 대한 이해를 선사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게 만드는, 그러니까 내다보고 내가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게 지혜라고 한다면 저는 지혜의 절정이 결국은 인간 이해로 수렴된다고 봐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희로애락을 표현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좀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특별한 시간. 네이버와 인터파크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해보세요.